문제 유형 두 번째 시간. Chapter 2. 중심 내용. 가장 먼저 이 중심 내용의 어떤 특징을 먼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중심 내용의 유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각각 이 유형에서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대비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중심 내용을 우리가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순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Chapter 2 중심 내용 시작해 볼까요? Chapter 2 중심 내용에서 우리가 이 문제 유형의 어떤 특징을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 유형은요, 저자의 어떤 글 쓴 의도를 물어봐요. 그래서 질문에 제목이 뭐냐, 요지가 뭐냐, 목적이 뭐냐, 주제가 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죠. 그래서 문제 유형 예시를 그 밑에서 확인해 보시면 요지가 뭐냐, 제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 유형에서 글 쓴 저자가 어떠한 이 의도로 이 글을 썼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중심 내용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그래서 이 요구에 맞게 우리가 대비해야 하는 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건데요. 일단 가장 먼저 첫 번째는요, 당연히 해석 능력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독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이 구문 독해를 통해서, 구문 독해라고 하면 각각 단어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 역할에 따라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지, 그걸 말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우리는 구문 독해를 통해서 해석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지문에서 중심 소재와 주제 문장을 찾는 거예요. 영어에서 절대 변하지 않은 진리가 있죠. 하나의 지문에는요, 한 개의 중심 소재와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지문에서, 우리가 보는 지문, 그 각각 문제의 하나의 지문에서 중심 소재와 바로 주제를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한테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이런 중심 소재와 주제를 포함한 글쓴이의 의도는요, 90% 이상 지문 초반, 즉 첫 번째 문장 또는 두세 번째 문장에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세 번째는요, 이거는 정확도도 정확도지만 정확도와 함께 바로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에요. 보기에서 중심 소재와 주제를 찾는 것인데요. 우리가 보기에서도 얘가 정답이 되려면 중심 소재는 무엇이 되고 주제는 무엇이 되겠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단 팁을 하나 드리자면, 보기 4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소재가 있을 거예요. 그 소재는요, 지문의 중심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 2, 3, 4 여기 보면, 이 보기를 보면 5일이라는 단어가 1번, 2번 보기, 4번 보기에서 등장해요. 그러면 실제로 본문의 중심 소재는 5일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만약에 본문을 봤어요. 본문을 봤더니 5일이 중심 소재였어요. 그러면 5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3번은 정답이 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답을 소거하시면 돼요. 근데 반대로 본문이 5일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어. 그러면 5일을 중심 소재라고 얘기했던 1번과 2번, 4번이 아웃이 되고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쉽고 간단하게 오답 소거를 통해 답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서 단순히 보기를 읽지 마시고 무엇이 중심 소재가 될 것인지 그걸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정리를 해보자면,
중심 내용에서는요,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첫 번째, 해석 능력. 두 번째, 지문에서 중심 소재, 주제문 찾기. 세 번째, 보기에서 중심 소재, 주제 찾기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순서로 중심 내용을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그 순서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가장 먼저 문제 유형부터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목이라던가 또는 요약, 주제 이러한 단어들이 있다면 이거는 중심 내용이구나 라는 걸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중심 내용 유형이라는 걸 파악했다면 보기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보기를 보고 가장 많이 반복되는 소재가 있다면 그게 중심 소재. 그 소재에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를 주제를 파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본문으로 가서, 즉 지문으로 가서 그 지문에 나와 있는 중심 소재와 주제를 파악하고 그거에 맞게 보기에서 오답 소거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럼 마지막으로 예시를 통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문제를 읽어요. 제목 동그라미, 아하, 이거 중심 내용이구나. 중심 내용이란 거 파악했으면 우리 어디로 간다? 보기로 갑니다. 보기를 통해서 우리 뭘 파악해요? 중심 소재, 주제를 파악하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What happened inside a black hole? 이거 읽어야 되겠죠? 블랙홀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네, 블랙홀이 바로 중심 소재가 되겠네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내용이 얘가 주제가 될 거예요. 2번, 퀀텀 월드의 미스터리. 그러면 퀀텀 월드가 바로 중심 소재가 되겠고 그거에 대한 그런 신비스러운 얘기가 바로 주제가 되겠네요. 3번, The birth of general relatives. 다시. 3번은요. 일반적인 상대성의 어떤 탄생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바로 중심 소재가 되고 얘가 바로 주제가 되겠네요. 4번은 1번과 마찬가지로 블랙홀이 중심이 되겠네요. Is it really? Black hole black? 진짜 블랙홀은 블랙입니까? 4번이 정답이 되려면 중심 소재는 블랙홀이 되겠고 얘가 진짜 검정색입니까? 이 검정색에 대한 내용이면 얘가 진짜 주제가 되겠네요. 그럼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중심 소재가 1번이랑 4번은 같은데 2번과 3번은 각각 다른 거 보이시죠? 그러면 본문의 내용이 블랙홀에 대한 내용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블랙홀에 대한 내용이다? 그럼 보기 2번, 3번이 아웃이 되고 블랙홀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그러면 1번과 4번이 아웃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본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If black hole has non-zero temperature. 블랙홀이 0도가 아닌 온도를 가지고 있다면 뭐와 상관없이 얼마나 작은지 상관없이 제로가 아닌 기온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기본적이고 확립된 원칙은요. 바로 욕을 할 거예요. 이시 블랙홀이겠죠? 블랙홀 보고 뭐예요? 레이디에이션을 방출하라고 욕을 할 거예요. 뭐와 마찬가지로? 불타는 포크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얘는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블랙홀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 문장 더 볼까요? 그러나 블랙홀은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뭐예요? black이에요. 라고 나온 거 보이죠? 일단 중심 소재부터 찾아볼게요. 중심 소재, 블랙홀이죠? 오답 소거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중심 소재가 블랙홀이면 결국 2번 그리고 3번은 다 아웃이 되겠죠? 그럼 주제가 블랙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내용인지 아니면 얘의 색깔 진짜 검정색입니까? 정말 색깔에 대한 내용인지 그걸 파악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 아까 본문에서 but 뒤에 뭐라고 적혀있죠? 블랙홀은 black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They do not emit 어떤 것도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다 있다는 거죠. 결국 여기는 색깔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아니라 뭐요?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지금 이 문제 풀면서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본문부터 쭉 읽고서 무슨 내용을 말하는구나 라고 파악하고 보기에서 답을 고르는 게 아니라 보기를 먼저 보고 얘가 이 각각의 보기가 정답이라면 중심 소재는 무엇이고 주제는 무엇일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역으로 돌아와서 오답을 소거한 거예요. 오답을 소거하게 되면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질 뿐만 아니라 fast 그리고 되게 정확해져요. 정확도가 향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 푸는 순서로 푸시는 게 여러분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now it's your turn. 여러분이 직접 해석 연습하시고 그리고 중심 소재 주제를 찾아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You guys ready? Go, go, go!